자, 검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117페이지의 중단원 발전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발전 문제 12번을 볼게요.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야 하고,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자, 외심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프린트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작성하는 프린트는 그 수업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할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이 중심을 바로 우리가 외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외심을 이제 원이 아니라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외심을 찾는 방법, 즉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요. 자,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자, 즉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요. 자, 삼각형의 변이 3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보면 자, 조금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변도 분명히 중점이 있을 거고, 자, 이 중점에서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있겠죠. 자, 그러면 벌써 수직 이등분선 2개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변에 대해서도 나머지 한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그리면은 실제로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교점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자, 여러분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자, 근데 외접원은 아까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외심에서 선생님이 꼭지점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까지 연결한 빨간색 선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모두 길이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지금? 모두 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죠. 자, 그래서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자,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모두 누구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게 외심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요.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편의상 꼭지점을 ABC라고 둘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외심인데 외심은 이 원의 중심이죠. 자, 선생님이 외심을 2라고 하는 점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에서 A까지, 외심 2에서 B까지, 외심 2에서 C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자, 외심의 좌표를 선생님은 A, B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루트가 생기고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줘도 괜찮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구해볼게요. 자, 2라는 점 A, B랑 A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루트를 없애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항 2B 제곱을 구하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마지막 외심과 C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등호가 두 개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요. 자, 식을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렇게 두 개씩이 같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같다. 이렇게 풀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식을 기억이라 할게요. 첫 번째 변과 맨 오른쪽 변이 같다라는 식을 기억이라고 할 건데 자, 이거를 여러분 전개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A제곱, B제곱 생기고 여기에서도 A제곱, B제곱이 생기니까 이항하면은 사라지죠? 소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 항을 빼고 나머지 항만 쓰면요. 기억을 풀면 4A 빼기 6B가 되고 자, 상수항 플러스 4 플러스 9 계산하면 플러스 13. 자, 맨 오른쪽도 A제곱, B제곱을 안 쓰면요. 마이너스 14B 플러스 49가 되죠. 자, 정리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4A 플러스 8B는 36이 되고요. 4로 약분하면 A 더하기 2B는 9다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걸 니은이라 할게요. 중간항과 마지막 변이 같다라고 쓰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을 안 쓰면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B 플러스 41 자, 오른쪽 계산하면 똑같죠. 마이너스 14B 플러스 49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좌변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8A 마이너스 4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네요. 자, 이항하고 자,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결국에 우리가 얻은 연립방정식은 A 더하기 2B는 9다. 자, 그리고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연립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풀어내면요. A는 1이 나오고요. B는 4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외심의 좌표를 일단 먼저 찾았죠. 외심의 좌표가 A, B인데 그게 1,4다라는 하나의 답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는 결국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찾으라는 건데 자, 뭘 계산하면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고 아무거나 구해도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은 외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지금 아까 A라는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죠? 마이너스 2,3이네요. 자, 그러면 외심에서 A까지의 거리는 자, 루트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X 좌표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9 Y 좌표는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1이네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10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2A의 길이와 같은데 그게 루트 10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선 외심이 무엇인지, 자,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외심을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도로가 있다. 서로 다른 도로에 있는 슬기와 현지가 지점 O에서 각각 1km 떨어진 곳에서 1분에 60m, 80m의 일정한 속력으로 O를 향하여 직진하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를 구하라고 했죠. 시작하기 전에 단위를 좀 통일을 해볼게요. 자, 지금 속력에 관한 거는 자, 슬기가 1분에 60m씩, 현지는 1분에 80m씩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슬기랑 현지가 처음에 서 있는 것은 1km 떨어진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자, 60m는 자, 어때요? 1000m가 1km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0.06km가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소수점 계산이 생기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반대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보면요. 자, 슬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은 1km니까 결국 1000m가 되는 지점에 서 있는 거고요. 현지도 마찬가지로 1000m가 되는 지점에 서 있죠. 자, 그리고 슬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분당 60m씩 이동하고 있고요. 자, 현지는 왼쪽 방향으로 분당 80m씩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자, 둘 다 움직이기 전에는 자, 슬기랑 현지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을 연결하면 자, 이 직각삼각형은 이등변, 직각 이등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 길이 구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1000 루트 2m가 출발하기 전 슬기와 현지 사이의 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1분에 60m 슬기가 이동을 했고 현지는 왼쪽으로 80m니까 조금 더 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슬기랑 현지 사이의 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또 이동을 하고 현지도 이동을 하면 그때그때 거리가 바뀌는데 자, 이제 현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더 올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가 수직이니까 X축, Y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현지가 X 좌표가 음인 곳으로 올 때 이렇게 슬기도 이동을 하면은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또 바뀌고 자, 또 현지는 더 왼쪽으로 가고 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계속 짧아졌다가 또 길어지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가장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걸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속 운동은 자, 이 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시속. 자, 우리 컴퓨터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거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운동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등속 운동을 하면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물체의 속력에 물체가 이동한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T분이 지났어요. T분 후 슬기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한번 P라는 점으로 잡아볼게요. 자, 슬기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Y축 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X좌표는 얼마지? 슬기는 항상
x좌표가 0이죠. 자, 근데 y좌표는 우선 출발 전에는 1000m에서 있다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는 거니까 1000을 기준으로 점점 y좌표는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작아지는 거냐면 이동한 거리를 빼줘야 되는데 슬기 같은 경우는 1분에 60m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렇게 60m/분으로 t분을 움직인다. 자, 그러면 60 곱하기 t가 슬기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의 속력과 그러니까 슬기의 속력이 지금 1분에 60m. 이게 지금 슬기의 속력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60과 t를 곱한 60t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빼주면 되는 거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t분 후에 현지의 위치를 구해 볼게요. 자, t분 후에 현지의 위치를 q라고 한다면 자, 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y좌표가 0이 되고요. 자, x좌표는 1000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뺍니다. 또 얼마만큼 빼냐면 현지는 속력이 80, t분 움직였으니까 시간 t를 곱하면 80t를 x좌표에서 빼준 만큼 좌표가 변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t분이 지났어요. t분 후에 자, 슬기랑 현지 사이에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t분 후에 슬기랑 현지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건 결국 p라는 점과 q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자, 루트. 자, 여러분 수업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x 좌표끼리 빼서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1000 마이너스 80t의 제곱. 자, 그리고 y 좌표끼리 또 빼서 제곱을 하는 거니까 1000 마이너스 60t의 제곱을 계산하고 더하면 되죠. 이게 슬기와 현지 사이의 거리죠. 자, 계산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뭡니까? 10으로 묶어내면은 10에 100-8t가 통째로 제곱이 된 거고, 자, 여기 오른쪽도 10으로 묶어내면 10에 100-6t를 통째로 제곱한 거죠. 지금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으로 묶어지는데 루트 밖으로 100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나가죠? 루트 밖으로 100이 나가면 10으로 나가주면서 이 나머지 부분만 적어주면 되니까 100-8t의 제곱 플러스 100-6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루트 안을 정리를 하면요. 자, 루트. 자, 전개하면 64t제곱, 36t제곱, 동류항 처리하면 100t제곱. 자, 1600t, 1200t 계산하면 마이너스 2800t. 100의 제곱이 2번이니까 2만이 되네요. 자, 여기서도 다시 여러분 얼마로 묶어낼 수 있죠? 100으로 묶어낼 건데 얘가 루트 밖으로 또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10으로 나오지만 원래 루트 앞에 있던 10과 곱해주면은 100이 되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200이다 까지가 정리가 되네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슬기랑 현지가 이제 출발을 해서 t분이 지났어요. t분이 지나고 나서 둘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00의 루트 t제곱 빼기 28t 플러스 200이 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가장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길 바래요. 다시 말해서 이 연두색 표시한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의 t가 언제인지를 찾아야 하고, 자, 이 연두색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자, 루트 안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2차식의 값이 최소가 돼야지만
이 연두색 전체 값도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자, 루트 안에 t의 제곱 빼기 28t 플러스 200이라고 하는 건 t에 관한 2차 함수 아닙니까? 자, 얘를 ft라고 잡고요. 결국 나는 이거의 최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t는 시간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죠. 자, 따라서 t의 범위를 제한하면 t는 0 이상이 되겠네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자, 바로 갈게요. t-14의 제곱 플러스 200 상수항의 제곱을 빼주면 196을 뺀다. 자, 따라서 ft는 t-14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t의 범위는 0 이상이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현재 얼마입니까? 얘가 14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t는 0 이상인데,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거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t가 14일 때 ft라고 하는 값이 가장 작아져 최소가 되고, 자, ft가 최소가 돼야지만 지금 이 값 연두색으로 표시한 즉 선분 PQ의 거리가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을 내면요. 출발한 지 몇 분 후다? 14분 후가 되면은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여기서 좀 보충을 하면, 그러면 출발한 지 14분 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자, 14분 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두 사람 사이 거리. 자, 즉 PQ 값을 구하면, 자, 원래 얘들아 100이라고 하는 값 있었죠. 100에다가 루트. 자,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이 빨간 색깔 ft라고 하는 값이 t가 14일 때 얼마로 최소값입니까? t가 14일 때 4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14분일 때는 이 루트 안의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 200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슬기랑 현지가 동시에 출발을 했고, 자, 14분이 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0m로 최소가 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자, 지금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다라고 하고, 자, 이등분하는 선과 마주보는 변의 교점이 있겠죠. 자, 이때 자, 각각 변의 길이를 x, y라고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x랑 y라는 값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알고 있는 값.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각의 이등분선과 마주보는 변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으로 인해 이 마지막 하나의 변이 내분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자, 그 b를 m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b, x 대 y랑, 자, m 대 n이 b가 똑같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 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5,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의 좌표는 6,1이네요. 자, 그런데 A라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고,
자, 이렇게 각이 같아요. 자, 만나는 교점을 D라 할 때 나 D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D를 찾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 BC라는 선분의 무슨 점을 찾는 거랑 같아요? 내분점을 찾는 거죠. 자, 내분점을 찾는다는 거는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주장하는 게 그 B가 바로 삼각형의 나머지 변의 길이의 B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게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는요. 자, 루트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1,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64네요. 자, 정리하면 루트 65가 되고요. 자, 선분 AC의 길이도 구하면 루트, 자,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은 49,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얘도 정리하니까 루트 65네요. 두 변의 길이가 지금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내가 D라고 하는 점이 이제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길이의 B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그러면 이 길이의 B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1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수식으로 쓰면, 자, 선분 BD 대 선분 DC의 B가 선분 AB의 길이 대 선분 AC의 길이의 B랑 같은데, 지금 두 개 길이가 같으니까 그게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D는 선분 BC의 몇 대 몇 내분점이다? 1대 1 내분점이라는 거고, 사실은 무슨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내면요. D라는 점은 B와 C의 중점이니까, 자, X 좌표끼리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자, 따라서 정리했더니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점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 변의 길이의 B를 구했더니 얘가 2대 3이 나왔어요. 변의 길이의 B가. 그럴 때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선분의 몇 대 몇 내분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대 3 내분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방금 우리가 푼 문제는 1대 1이 나왔기 때문에 1대 1 내분점인 중점을 구한 것뿐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전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